정치 파발마. 처사가 지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치자는 땡벌 봉보라 봉봉. 봉봉봉 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호랑나비.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 파발마 시그널 뮤직 나가니까 갑자기 말 타고 싶네. 말 잘 타십니까? 아니 타본 적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제주도 가서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어요? 없어요. 아, 정말. 이거 어렸을 때 탄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아니 때. 제대로 그렇게 입지 않니. 자, 진정들 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 김혜경 법카 계속되는 배우자 관련 논란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 6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유출돼서 뭐 논란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건 뭐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이 이렇게 일반 팬클럽, 그러니까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게 사적으로 운영되는 클럽이잖아요. 거기에 공개가 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거의 미리 가가지고 만약에 숨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비예요. 절대로 대통령이 미리 가기 전에 어디를 간다는 것은 정말 소수의 경우에 필요한 사람이나 행사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알려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기자에게 가는 그 문자보다 훨씬 자세하게 몇 월 몇 시 어디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26일 2시인가로 돼 뭐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대구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경호에 엄청난 위해가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뭐 대통령실도 이거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 반드시 처벌하고 이 팬클럽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큰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대통령의 동선 대회비가 노출되는. 그런데 팬클럽이 문제냐? 그 팬클럽은요. 그 팬클럽 회원들만 글 쓸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아무나 와서 글 쓰는 데예요. 우리 댓글창 뭐 TBS도 아무나 와서 지금 댓글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여기 댓글 쓴 거 이 TBS 다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건희사랑도 아무나 와서 댓글 쓰는데 그 쓴 사람이 잘못이고 그 쓴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취득했느냐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을 조사해서 그게 대통령실에서 누가 흘렸건 그게 잘못한 거지. 건희사랑을 마치 건희사랑 팬카페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마녀사냥식으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든 하나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따구나 건희사랑 나왔구나. 잘 이봉규 나왔구나. 평론가께서 들이대셨는데 봉침을 좀 그러니까 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가 나간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그게 잘못이지. 그건 대통령실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지, 그거 찾아내야지. 따져야 돼. 오케이. 그리고 글을 누가 네. 올렸는지 제가 그것도 따져야 돼. 알았어요. 이제 그 알았다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들었고요. 그런데 건희사랑은 왜 나와?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정말 그 건희사랑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만약에 이게 계속 존속됐을 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들어와서 글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그 보안이나 경호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아무 글이나 막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예. 네. 저는 판단해요. 자, 그런 반복되는 점에서 얘기고요. 없앤다는 그러면 이게 참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는 엠바고 사항이라는데 네. 대통령 1급 경호 일정이기 때문에 이 누가 이런 거를 유출했다고 추정을 어떻게 하세요? 그걸 잡아내야죠. 그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뭐 경호원들이라든지 경호원들은 일정을 받잖아요. 아니면 뭐 거기 뭐 행정관들이랄지 누군 모르죠. 근데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디 추적하면은 누군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정보를 여기 올렸는지 그것까지도 다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 근데 제가 일이에요. 볼 때는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이 말은 대통령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게 하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2차적으로 누구한테 들은 사람이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 경호원이 올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그렇지, 말은. 맞아요. 그러면 더 웃기는 건 이 경호처에서 있는 이 비밀이 어떻게 일반 사적인 사람한테 옮겨갔느냐의 문제예요. 그분이 이걸 받고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좋은 올렸거든요. 목적으로 올렸겠지만 근데 그게 그래도 위험한 안 된다 거지. 그죠.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밝혀내야 돼요. 네. 네. 자, 석 달 전에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 모습이 강하지 않고 찍은 부부의 모습도 이제 이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봉규 평론가님. 이제 건희 사랑의 팬클럽도 일반 가수라든가 이런 팬클럽하고는 다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댓글 관리라든지 올리는 거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런 게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건희 사랑에 대해서 그 팬클럽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심하다. 그러나 건희 사랑 측도 조심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여사 팬클럽을 해산해라 이런 주장을 역시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자발적인 팬클럽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어떻게 나서가지고 없애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가 과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협화음이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번 두 번째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는데 이 팬클럽이 계속 존속했을 때 저는 계속 어떤 그 폭탄을 하나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건희 사랑을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 사이트가 아니에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335에 모여서 만든 건데 이거를 해체시킨다? 그러면 우리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누구 팬클럽을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 지금 시장이 지적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요. 유튜브도 운영하지만 그 자기네들 뭐 청년들하고 무슨 대하는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 팬클럽을. 대선 이후에 만든 아니 대선 이후에 자기가 만들어. 그것도 해체해야지. 그럼 이거는 건희 여사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해체하라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만든 사이트 그 당장 해체해야지. 그리고 정치인들 팬카페 다 해체해야지. 왜 김건희 여사 것만 해체하라고 그래요? 아니 BTS 그러면 BTS 아미들도 해체하라고 그러나 거기 문제가 생기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봉규 선생님. 팬카페가 언제 내가 당신 가르쳤어 내가 언제 선생이야. 호칭을 붙일 게 없어 선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 말은 이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한다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계속 운영됐을 때 자기들이 정말로 김건희 여사를 위한다면 운영하는 걸 잠시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하시겠죠. 계속 하시는 건 좋은데 이랬을 때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압박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 보도된 걸 보니까 허위 경력 관련해서 그거 이제 본인이 직접 사과하신 거잖아요. 부풀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부풀렸다. 작년 12월에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불송치 결정이 난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예를 들면 그 문제도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관사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공사를 했던 인터넷 공사를 했던 분들이 김건희 여사와 예전에 인연이 있던 분들이다. 그것도 수의 계약을 했다.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고 제대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의지도 없는 것 같으니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죠. 이거 보세요. 예, 왜 그러세요? 꼬리곰탕은 한국이 먹어요. 서양에서는 안 먹어. 무슨 도이치모터스 곰탕을 그렇게 끓여댑니까? 그거 수사로 다 혐의 없다고 다 나오고 그런 건데 아직까지 언제 때 걸 아직 곰탕을 끓여 먹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도이치에서는 곰탕 안 끓여 먹는다니까. 거기서 소세지 만들어 먹어요. 왜 이러세요? 본질을 자꾸 곰탕으로 흘리려고 하지 말고 수사가 끝난 게 아니고 서면조사만 했어요. 서면조사만. 언제 때 도이치모터스를 갖다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 얘기해.
지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세요. 한동훈하고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서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출두를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지금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의 내용들이 나온 게 없어요. 수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면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부인되시니까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거 저렇게 우기면 수사 안 한 줄 알아. 안 했다니까요. 참, 그래서 문제라는 수사가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는 팩트는 아닌 것 팩트가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조사해 보세요. 수사했어요 거기서. 별게 없으니까 송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했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서면 조사하고 나서 말끔하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불송차였다 이렇게 결정되는 게 여기까지 없어요. 하고요. 이봉규 평론가가 계속 수세에 몰렸는데 공세 아니 무슨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아니, 되지. 잘 보셨습니다. 공세로 권한할 수 있는 몰리고 질문을 하나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 큰일 날려고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해명과 경찰 수사 내용에 이제 차이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재명 그 의원의 얘기는요. 그건 뭐 7만 8천 원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데 아니 식당이고 이런데 130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경찰 얘기는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법인카드 식당 쓴 것만 다른 것도 뭐 많지만 아니 그걸 갖다 7만 8천 원짜리 하나를 한 건을 갖다가 130군데 압수수색했어요. 한 건이 7만 8천 원인데 마치 7만 8천 원짜리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 7만 8천 원 가지고 울려먹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아주 고도의 이건 한두 번 우리가 국민들이 겪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130군데 왜 압수수색했어요? 다 썼으니까 압수수색했는데 10,000원씩만 해도 얼마야? 130만 원이야. 10,000원씩. 어디다 대고 7만 8천 원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합니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2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이 7만 8천 원은 뭐냐면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따로 가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인카드, 공금 유용 그렇지. 두 개가 따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던 7만 8천 원은 공직선거법 관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법카 얘기 나오면 7만 아니, 8천 원 사건 이러고 그, 뒤집어 씌운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최진봉 교수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잘 말은 들으세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용히 하시고 아니, 그 말은 7만 맞는데. 8천 원짜리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그렇지. 공소시효가 다음 잘한다. 9일 날 끝나 뭘 잘해요. 안타야. 좋아.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이게 이제 세 분 그 뭐 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의원 부인들하고 식사하고 계산 어떻게 했냐 문제였고 나머지 이제 문제 지금 이재명 의원은 180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뭐 2천만 원이라는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이 수사 기록들을 일부 받아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아마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금액이 18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수사가 또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된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알겠습니다. 180만 원은 자, 또 이거 여기까지 횡령을 하고 하고요. 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슨 오해예요? 최진봉 교수처럼 따발총으로 막 쏘면은 저게 다 진실인 거고 진실이죠. 이봉규처럼 얘기하세요. 목소리가 높으면 그렇죠. 저게 저 다 어거지 거짓이다.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거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높아도 사실이고요. 어거지입니다. 따발총을 쏘는데 100마디 말 중에서 한 20마디 말만 자. 맞고 나머지 틀린 말을 따발총을 거기까지 쏘는 하고요. 거야. 오늘 그리고 경찰이 김건희 여사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네, 열린공감 TV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열린공감 TV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뭐 모르겠어요. 왜 이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는. 근데 아마 이제 의혹을 제기한 쪽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한 자리 하려고들 그러시나요? 예. 제가요? 두 분 중 어느 분께 아니, 하시는 저는- 말씀일까요? 저는 예.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기 주장만 펴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 예. 그럼 내 주장 피지. 내가 최진봉 주장을 펴야 되겠어? 네, 자 이른바 김건희 특검 김혜경 법카 계속되는 배우자 관련 논란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6글자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오 시끄러워 6글자네요. 예, 아오 시끄럽다. 그만 좀 배우자. 제대로 배우자. 배우자를 갖고 이렇게 패러디를 해주셨네. 스타 착각 마라. 정의가 죽었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비교가 안 되게 김건희 여사는 이제 죄도 없는데 이제 저렇게 한다 이런 거겠죠. 본인도 웃기시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제가 비교가 안 해석하는 된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네. 이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출두까지 시키고 그러면서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네. 비교가 안 된다. 서민만 억울혀. 건희 사랑 해체. 방탄도 뚫린다. 뭐 유출될 수도 있지 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 566명 중에 268명이 찬성을 해서요. 47.35%로 50%가 돼야 되거든요. 예. 미달이 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어제 상정이 됐는데요. 그 하나는 당헌 80조 그 뒤에 조항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80조는 유지하되 네. 그 결정을 당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중앙대의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로 한다. 요 두 가지 다 함께 올려서 미달이 됐습니다. 예, 이 무난한 통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컸던 사안인데요. 예상을 뒤엎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도 민주당은 살아있다. 민주당한테 박수 한번 칩니다. 민주당 칭찬하세요. 갑자기 아니, 칭찬을. 아니 이거 나는 그래도 이 뭐냐 개딸들이잖아요. 개딸들 개아줌마들 그 아줌마들도 많다는 거예요. 개혁의 딸들. 개혁의 네. 딸들 거기로 민주당이 완전 휩쓸려서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큰일 나겠구나 우려한 국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이잖아요. 70년 역사잖아요. 이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도 민주당이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러면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가슴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도 칭찬해, 그다음에 보수 언론도 칭찬해. 이게 극우 유튜버이시 극자 빼세요. 이봉규 선생님까지 칭찬을 해. 이게 칭찬받는 게 기쁠지 모르겠어요. 비명계가. 저는 그래서 비명계는 이게 민주주의 사례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기뻐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친명계는 당원들의 요구 안 받아들여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랄까요 안타까움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최일구 앵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는 중립을 아니, 중립이 아니라. 얘기하면 안 돼요. 요건 코멘트 해주셔야지. 안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노 코멘트입니다. 노 예, 코멘트. 예. 진행자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진행자가 뭐 어떤 얘기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중립을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자, 절대로. 이거 앞으로 오늘 또 뭐 회의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분리할 것 같아요. 왜 이게 통과가 안 됐냐면 두 가지를 함께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헌 80조의 그 뒷부분 바꾼 거 하고 전당원 투표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자, 의사결정기구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분리하겠다. 그래서 당헌 80조 관련된 조항을 분리해서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거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보면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분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원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은요 따로 국밥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봉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총선 앞두고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나가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다거나 이래가지고 세력화가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당장 분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원회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신경전이 또 벌어졌는데 어제 상황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네, 법사위원회 참 정신 차리고 들어도 참 어려운데요. 잠깐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특별감찰관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 7억 얼마 얘기했잖아요. 그런 비리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 잡아낸 게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만들자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추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회에 추천해야 돼요. 여야합의로.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추천을 했다. 박범계 장관 얘기를 하니까 추천을 언제 하셨냐. 그리고 뭐 추천을 그 전에 전 정부에서 왜 안 하셨냐. 이러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서 신경전이 계속됐던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이거 언제 녹취예요? 어제 거죠. 어제 거죠. 녹취는. 이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 계속 해당하는데 3전 3패예요 지금. 그러니까 뒤끝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말하자면 시쳇말로 깨지니까 지금 이 저 녹취에서도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제대로 대답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몰아붙이는데 이러고 뒤끝이 나니까 또 라디오에 나가서 또 오늘 뭐라고 아침에 하셨더라고요. 네. 뭐 4가지가 한동훈 스타일인데 우기기, 거짓말, 무슨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걸 거울인 것 같았어요. 나는 본인이 자백을 하시나 본인 스타일을 얘기하시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도록 제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정부에서 안 했잖아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하세요 좀. 왜 전 정부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젠 전 양반이 소리 지르는데 내가 따발총 따방 따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배우자 리스크로 시끄러운 정치권을 보고 드시는 생각 6글자로 해주십시오.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불공정한 수사.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뭐가 심해요 지금? 뭐가 심합니까 이게? 이봉규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리스크는 무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북한식 발음 아닙니까?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 김치볶음밥.